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인데요, 여러분. 글의 순서 우리가 16강에서 바로 배우고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잘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입니다. A reason for a conclusion is very unlikely to consist in a single claim. 하나의 결론이 있대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에 대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consist in 한다. 이 단어가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단어가 consist of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consist in 하면은 이 consist가 그 lie의 뜻이 거짓말 말고 뭐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라서 어디에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존재하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unlikely라고 했으니까 single claim, 단일한 주장, 하나의 주장에 그 이유가 있지 않다. 조금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하나의 결론에는 여러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뜻 아닐까 싶은데 하나의 결론에는 여러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자, 좀만 더 가볼게요. No matter how we might state it in shorthand. 자, 이 표현 수업 시간에 좀 다루긴 했던 것 같은데 이 no matter how라고 하는 거 however인데 그러나 말고요. 복합관계 부사죠? 복합관계 부사는 부사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고 참 글씨가 어렵습니다. 빨리 쓰고 싶어서 we might state 우리가 말하고는 싶어 그것을 shorthand 속기로 빠르게 한다는 얘기겠죠. 빠르게 여기서 뭘 말하는지 좀 이따 해보고 자 뭔가 빨리 말하고 싶어. state it. 그것을 빨리 말하고 싶어.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빨리 내렸어. 그거 빨리 말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자 여러분 글의 순서를 읽을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에 꼭 표시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 문제 풀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밑줄 친 부분 안에. 자, complex interaction.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생각과 implications. 여기서는 함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놨거든요. 뭐 함의 함축적 의미? 아유, 글씨가 왜 이럴까요? 하기 싫어서 그러겠죠? 함축적 의미. 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 분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말로 좀 적어봅시다. 이거 우리말이잖아요 하겠지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제 말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의 말이 있다. 여러분의 말로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의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론을 내린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단일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결정을 내렸어.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포함하는 복잡한 아이디어, 생각, 주장, 뭐 함의를 내포한다.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릴 때에는 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A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 부차적인 또 다른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글의 순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의 순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BAC로 풀었나요? 37번이 BAC니까 여러분들 아마 38번에서는 C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럼 C 읽고 나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C, A, B 이렇게 읽으시죠? C, B, A 하는 용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C, A, C, B 해서 맞으면 좋죠. 근데 그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확신을 하고 푸시냐는 거예요. 그 C, B, A에 대해서 또는 C, A, B에 대해서 또는 B, C, A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 푸십니까? 거의 그렇게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게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에 밑줄을 치기. 그 주어진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어디부터 가자? A부터 가자라고 했죠. A부터. B로 가지 않는다. A로 가도 된다. 첫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the link between these two ideas. 자, 어디까지 읽냐? 저라면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아이디어. 그러면 이 앞엔 뭐가 와야 되죠? 두 개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주어진 문장에 있었나요? 주어진 문장이 뭐라고 했나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복잡한 상호작용. 복잡한 상호작용들, 함의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거야 라고 해서 여러 이유가 막 뒤섞이는 거야 라고 말했거든. 여기 두 가지라고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A가 이제 아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B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B로 보면 저는 이게 함정 같거든요. 이 부분. analysis, 분석이라고 했었어. 근데 주어진 문장 보면 뭐라? analytically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정 같은데 좀만 더 읽어보시면 the situ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the situation은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여러분 한번 나왔을 때 쓰는 게 the라고 하는 정관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저는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모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라면 패스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찍은 것처럼 C로 가는데 여러분은 찍어서 C로 갔겠지만 저는 이유를 가지고 C로 간 거예요. A와 B가 왜 안 되는가. 자, C를 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 이유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주어진 문장 다시 보시면 선생님 여기 마지막 부분에 it이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it. 그럼 이 it이 뭐냐? 이 it이 뭐죠? 이 it과 같은 게 뭐였죠? 여기 있는 it이죠? 그럼 이 it은 뭔데요? 이 녀석이잖아요. A reason for a conclusion. 아닌가요? 이거 네모를 제가 잘못 쳤네요. 요렇게. 결론에 대한 이유. 그리고 결론에 대한 이유를 state it하고 it is not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it도 뭐예요? 이 녀석이라고요. 이 녀석. 그러면 여기는 the reason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A reason for a conclusion. 이 녀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한다고 돼 있습니까? 색깔을 똑같은 걸로 칠해볼까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 왜? 왜 그렇죠? 분석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roken down 할 수 있다. 나뉘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결고리가 된다. more precise, 좀 더 정확한 promises라고 있습니다. 전제들이 되는 거예요. 전제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more precise promises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장이 뭐와 같은 거냐? 이거와 같은 게 아닐까? 이거와 implication.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추상적인 글은 항상 예를 통해서 풀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동격을 써서 University education should be free for all Australians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은 might be supported. 지지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이유냐 하고 다시 동격에 대시 온 거예요. 자, 어떤 이유로? The economy benefits. 경제가 무엇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거죠. Well-educated Australian population. 그러니까 잘 교육된 고등교육을 대학을 나왔으니까 잘 교육을 받은 호주 사람, 호주민, 호주인, 호주 인구
의해서 경제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을 대학교육까지 해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자, A의 첫 번째는 two ideas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B에서는 situation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을 보듯이 이 녀석도 마지막을 볼게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 주장은 지지받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얘는 하나의 statement 이렇게 써볼게. 이유라고 했으니까 아까 state it 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말하고 싶다. 그런 다음에 대학들은 무상교육을 해줘야 돼. 이거를 하나의 상황으로 본 거죠. 왜 우린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졌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야. 너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잖아.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본다. 그래서 B로 가보면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분석이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In just one statement? 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얘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C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거의 아닐 겁니다. The conclusion,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is about university and free education. 뭐와 대학과 그 다음에 무상교육이죠. 이것에 관한 결론이야. 그지?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반면에 이유라고 하는 것은 도입하고 있어. 가져온다는 거죠. 무엇을? Some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온다. 그게 뭐냐면 economic benefit. 경제적 이익과 그다음 well-educated population. 잘 교육받은 인구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는 거. 원래는 대학과 무상교육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경제, 이익, 그 다음에 교육받은 인구라고 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뭐라고 했죠? complex interaction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B의 마지막 문장 아닙니까? 얘가 뭐를 받는 거죠? A에서 이 녀석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seem obvious, 명백해 보일 수는 있으나 the purpose of reasoning, 추론의 목적이라 하면 뭐 하는 거냐? to avoid 하는 겁니다. 자, 준동사 썼죠? 다음에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ing를 쓴 거예요. 가정하는 것을 피해보자. 무엇을? 명백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피해보자. 뭐 함으로써? 조심스럽게 ing 함으로써. walking through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carefully 검토해보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하다 라고 해볼게요.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이거 정말 분명해 보이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가정을 좀 피해보자 라는 거야. 우리가 추론한다라는 얘기는. 자, 뭘 검토하냐? 관계예요. Between the various ideas in initial state of our reason. 우리의 초기의 초기의 진술이죠. 초기의 진술에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거 한번 해설을 해볼까요? 자, 답은 이제 C, B, A가 나왔는데 요 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A에 대한 풀이를 좀 더 해봅시다. 대학과 무상교육.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냐면 이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냐면 대학 무상교육과 경제이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무상교육과 경제이익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당연해 보여. 보임. 그렇죠?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잘 교육받으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를 다시 설명해 보자면 조금 제가 그냥 쓸게요. 우수한 글씨 잘 쓸게요. 대신 우수한 인재가 경제에 도움이란 이유가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정말 글씨 잘 쓰는데 무료로 해야 한다는 결론 뒷받침 하는 것처럼 보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A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추론이라고 하는 거 왜 하냐 이거. 여기서 추론이 들어간대. 추론은 왜 한다? To avoid assuming. 가정하기를 회피해 보겠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는 건 가정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연결. 그러니까 이 연결을 무조건적인 글씨 왜 이러나요? 조건적인 참 진실으로 가정하지 않음. 뭐가? 우리의 추론이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실제로 타당한지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글은 추론의 과정이 좀 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글이 좀 끝났다고 보시면 추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잘못된 가정이나 편향 이런 거, 그다음에 논리적 오류를 피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피하게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추론해볼게. 추론의 예시. 지금 대학과 무상교육, 경제이익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 교육이 경제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나요? 아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은 누가 더 잘 벌어? 세금은 누가 더 잘 내?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경제에 이익이 도움되는 거야? 우리 가족 경제에 정말 이익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야? 장사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연결고리가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무료 무상교육을 했어. 무상교육이 경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보장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무상으로 해주니까, 그 무상이란 건 결국 세금이잖아요. 세금 부담과 같은 세금 부담과 같은 다른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이유를 대지만 사실 그 이유 속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이 글은 그 추론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추론에 대한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전체 글을 어떻게 풀이해낼 수 있느냐. 그럼 인간은 왜 추론을 해야 되냐? 추론의 과정과 추론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추론에 대한 얘기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못했는 31번 같은 경우는
그 뒷부분에 예시 있지 않습니까? 예시, 왼쪽 바, 오른쪽 바. 이런 예시 말고도 또 다른 예시로도 우리가 어떤 그 퍼스널한 이야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예시, 그런 예시도 다른 예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아, 이 글은 무슨 글이었어? 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하.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39번입니다. 문장 삽입인데, 결국 글의 순서도 그렇지만 논리적인 연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맨날 그냥 빠르게 읽고 3번 아니면 4번이겠거니 이렇게 하다가 또 지금처럼 틀리는 거잖아요. 답이 2번이 나오면 속절없이 틀리죠. 그러면서 뭐야 2번이야 이렇게 돼버리는데 요즘 2번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주어진 문장은 당연히 잘 읽어야겠죠.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는 어느 정도 줍니다. 어떤 힌트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장이 플러스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앞문장이 플러스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 만약에 앞문장이 플러스인데 갑자기 주어진 문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던가.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도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 거꾸로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플러스로 다시 연결이 되는가. 이런 식의 논리적 추론, 논리적인 생각 그 정도는 하고 들어가시면 그럼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요? 자, 문제 풀어보죠. 자, 이러한 이유로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선호해 왔습니다. 무엇을? 금, 은,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 왔고, 이 물질들은 inherently limited in supply as money. 자, 이렇게 끊어보면 공급에 제한이 있는데 inherent라는 단어, inherently 같은 말 많이 쓰는 거 intrinsically, 원래 형용사 여기까지고 intrinsical, 그 다음에 부사로 쓰면 typically,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innate, 선천적인, 다 이런 뜻이죠. 나 여기는 부사니까 innately 이렇게 쓸게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요 세 가지, in으로 시작하는 요 세 가지, inherently, intrinsically, innately는 다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환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타고나는 것들이에요. 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제한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 은 이런 물질들은 더 선호가 된다고. 뭐로써? 돈으로 더 선호된 거야. 돈과 같은 게 아니라 돈으로서 선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주어진 글의 내용이 어떤 글이죠? 주어진 글은 금을 돈으로 썼어. 근데 왜? 이 금은 어때? 공급이 제한돼. 이런 말이지. 그러면 위에 말은 어떤 말이 오는 게 좋을까 이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금을 돈처럼 썼어. 왜? 공급이 제한되거든.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선호하게 됐느냐? 위에는 뭔가 공급의 과다가 있었을 거야. 이런 논리적인 상상력을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the big problem with money created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that 이하래요. Those who, 어떤 사람들, run the government,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직면합니다. temptation, 유혹에 직면하고. 어떤 유혹이죠? create more money and spend it. 돈을 더 만들어서 쓴다 이가. 왜냐하면 경제 부흥을 위해선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주면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정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whether among ancient kings or modern politicians. 자, 여기서 끊어보면 이 whether 잠깐 볼게요. 여러분 whether 하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whether 하면은 이제 if랑 같은 뜻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명사절 접속사일 때만 그렇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로 쓸 때만. 명사절이란 건 뭐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걸 명사라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웨더절이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려면 앞뒤로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웨더가 부사절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부사는 뭐죠? 없어도 되는 녀석이거든요. 주변에 또 다른 동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해석이 뭐뭐이든 아니든 아니면 A이든 B이든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문장이 여기서 끝나죠.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처럼 쓰셔야 돼요. 자, among ancient kings, 그러니까 고대 왕이든 아니면 현대의 정치인이든 그들 중이든 간에 이 일은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계속 일어나 over the centuries. 수세기 동안. 자, 그 다음 분사 구문인데 lead to가 보이시죠? 자, 우리 친구들 lead to 같은 거 말씀해 보세요. 하고 있죠. 자, lead to, cause, result in, bring about, give rise to.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뒤에 뭐가 온다는 거야? lead to 결과를 보여줄게. 이렇게 돈을 자꾸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the many economic and social problem that follows from inflation.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따라오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뭐죠? 조금 이따 다 정리할게요. 자, it is a way. 자, 그럼 여기 1번 요 부분이 보세요. 요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돈을 이게 계속해서 일어난다? 돈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돈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거.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대. 그럼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지도자에게 좋은 일인가요? 여론에 좋은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다음에 B로 보세요. 자, 여기서는 돈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 부분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D를 보시면 자, 이것은 방법이에요 라고 하고 방법이에요 하고 deprive A of B가 보이죠. A에게서 B를 빼앗다입니다. 자, 이것은 방법입니다. 정부에게서 권한을 빼는 거야. 힘을 빼게 하는 어떤 힘? expand money supply to inflationary level.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돈의 공급을 확장하는 그런 힘을 빼버린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요 부분은 공급 과다입니까? 공급을 저하시키는 내용입니까? 공급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많은 국가들이 금으로 돈을 대체했다는 거야. 왜냐면 금은 물론 캘 수 있지만 여러분 돈을 인쇄하는 게 빠릅니까? 금을 캐가지고 돈처럼 쓰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돈 찍어내는 게 훨씬 종이로 찍어내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럼 공급이 훨씬 빨라질 거란 얘기고요. 금은 캐야 되잖아. 어쨌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gold has long been considered. be considered죠? consider A as B니까 A가 금은 B 이상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Since the supply of gold. 금의 공급은 왜냐하면 금의 공급은 cannot be increased rapidly. 빠르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자, when paper money. 자, 그런데 돈, 종이돈이라고 하는 것이 convertible. 여러분 컨버터블 차 아죠? 뚜껑 열리는 그 컨버터블인데 얘는 전환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가능한.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이 가능하다. 어디로? 금으로. Whenever the individual chooses to do so. 개개인이 그렇게 원할 때마다 이 종이를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돈은 is said to be backed up by gold. 그 금에 의해서 뭐 될 수 있다라고 말이 되어진다. 백업 될 수 있습니다. 보장된다는 거죠. 보장된다. 자,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잠깐 끊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현 표시를 하고 필기를 할게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해보자. 이게 이제 경제적 영어로 근본위 제도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참 영어 선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 공부도 해야 돼. 그러니까 종이도는 종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무작정 찍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건 그때그때 뭐 챗GPT 같은 데도 물어보세요. 이 지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 왜 오르냐? 돈을 찍어내는 게 인플레이션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돈을 막 풀어. 그럼 사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지.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은 어쨌든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5만 원 더 주고 살게요. 나는 돈 많으니까 10만 원 더 주고 살게요. 그럼 결국 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고, 그 상승의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 고물가의 시대.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여기서 정리했던 거 여기 보면은 결과 나왔던 부분 요거 잠깐만 볼게요. 이코노믹, 소셜 프로블럼이라 했잖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문제가 뭘까? 인플레이션이 있어. 경제, 사회, 문제. 뭐가 있을까? 경제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물가 시대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건이 자꾸 비싸지니까. 돈이 많아봤자 그 돈, 예를 들어서 10만 원 살 수 있던 거 이제는 15만 원으로 못 사. 그럼 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득이 고정소득자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계속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내가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져요. 그럼 나는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적 어려움은 뭐냐?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갖고 있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돈은 그냥 나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 이런 두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이 됐든 그 가격은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집집거리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집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집을 혹시라도 사고 싶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내 집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이득을 보고 있고 소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없다면, 자산이 따로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만 계속 상승하니까 나의 생활비는 부담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근본위 제도, 금을 가지고 똑같은 지폐, 그 돈은 똑같은 돈이라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은행에 가서 이거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내 그 금에 대해서 이 종이가 돈이라고 하는 이 약속, 하나의 약속인 거죠.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요만큼의 금으로 치환할 수 있어. 컨버터블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돈이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이제 근본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위 제도 뭐 짧게 쓰면은 이거 있어서 뭐가 좋으냐?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계속 거래할 수 없잖아. 내가 이만큼 이 금덩이 가지고 이거 살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갖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종이 돈을 쓰는데 이게 금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인플레이션 억제.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풀리는 돈은 많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얘가 화폐
가치, 내 돈의 가치는 안정시키긴 해. 내는 좋아.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어떤 거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나 어떤 위기 상황,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더 유연한 화폐 정책 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게 이제 근본이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읽고 좀 더 첨부할게요. This expression is,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misleading 될 수 있는데 호도한다, 오해를 일으킨다. 언제? We imagine that 이하를 생각했을 때 value of gold is somehow transferred to the paper money.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돈으로 치환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상상하면 이 표현이 misleading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은 보장된다라는 이 표현은 금의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종이돈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좀만 뒤에 거 볼게요. 이 표현 여러분 기억나세요? When in fact. 이거 어딨냐면 우리 16강 글의 순서 했을 때에 7번 있습니다. 글의 순서 7번 글. 7번 글의 첫 문장에 when in fact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데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더 진짜 요점은 is that 이하야. 골드가 그냥 간단하게 제한한다는 거야. 발행되는 이슈, 발행이거든요. 발행될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시킨다는 게 여기에 요점이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금이 돈 대체한다? 그럼 돈도 많이 찍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걸 금으로 바꿀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발행하려면 금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이 발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화폐를 찍어내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돈의 공급을 제한한다. 이게 이 마지막 문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근본이 제도 나와서 말인데 이게 지금도 있는 걸까요? 지금 이거 실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거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했던 거고 대공황도 있었죠. 그 다음에 20세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전쟁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근본이 제도를 점차 폐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피앗 머니라고 해서 전 세계가 요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불환 지폐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피앗 머니.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종이돈이 있는데 돈의 가치를 아까처럼 근본이제도처럼 금의 양만큼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 전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만들고 약속을 하는 거야. 정부와 은행과 아니면 뭐 세계의 어떤 그런 무역 관계에서 이거 돈 얼마야? 인정할게. US 달러. 이 US 달러는 얼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환율이라고 하는 거, 이 피앗 머니 때문에 생겨난 건데 돈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달리 내재적 가치는 딱히 없어. 예전에 돈은 근본위 제도할 때 돈은 이 돈의 가치는 금 몇 그램 이렇게 됐거든. 근데 돈은 이제 이 돈의 어떤 내재 가치 이걸로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은 이만큼의 돈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게 피앗 머니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앗 머니는 돈의 가치를 정부의 어떤 신뢰, 법적 강제력에 의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약속하고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내용이 참 영어 선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 요거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바로 읽어볼게요. 자, Study of Emotions and Decision Making. 자, 연구가 하나 있어요. 감정과 의사결정 사이의 연구.
는 지금 자 of 뒤에 보면 importance가 있잖아요. of importance는 important의 뜻입니다.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형용사처럼 쓰는데 그럼 considerable 이런 상당한, 상당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이죠. application. 무엇에 적용? various tool. 다양한 도구. 근데 이 다양한 도구는 afforded. 제공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neuroscience.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한다. 중요한 말 아니고요. 그냥 감정과 의사결정 사이에 어떤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연구라고 하면 연구에 뭐를 찾으면 되죠? 연구의 결과를 찾으면 그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One important stream of literature. 어떤 문헌이 있는데 어떤 글이 나왔는데 중요한 흐름이 있더라는 거야. 이 중요한 흐름이 무엇을 검사했냐면 사람을 검사했대. 근데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브레인 데미지를 입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두 번째, 무엇을 검사했다? How damage to particular parts of the brain known to be responsible for particular cognitive functions impacts on decision making. 문장이 엄청 길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데미지가 특정 부분,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이 갔어. 근데 이게 뭐라고 알려진 거냐면 책임지고 있다고. 이렇게 묶을게요. 동사가 이렇게. 자, responsible for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을 입혔더니 그것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사했다. 이겁니다. 아직 연구 중인 거예요. 결과 안 났습니다. 자, one example of this research is the work of Antonio Damasio.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중요하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만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다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자, 뭘 알게 됐느냐? 다시 접속사. 감정적인 부분, 뇌 감정적인 부분에 이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것은 줄어들게 하더라. 의사결정의 efficacy, 효율성을 줄어들게 하더라. 자, 다시 뇌의 감정입니다. 감정적 부분에 대한 손상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더라 이거. 원래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 뇌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감정을 감당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이란 건 이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손상을 입어야지만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뭐였다고요? 뭘 발견했다고요? 감정적인 부분을 손상을 입혔더니 의사결정을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다 나왔죠? 자, good decision. 훌륭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emotional part of the brain. 자, 요거 해석 잘해야겠네요. 무엇의 결과물이냐? of 전치사. 여기는 ing를 이 녀석의 동명사로 보시고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뇌의 감정적 부분이 working,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서 in conjunction with 뭐뭐와 함께 무엇과 함께 deliberative part deliberative 깊이 생각하는 부분. 그럼 이 깊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이거 뭐라고 하면 되죠? 추론의 영역이라고 보면 추론과 관련하여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결과물이 뭐냐면 good decision이라는 거야. 무조건 그냥 우리가 추론, 깊이 생각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과 감정적인 것이 함께 작용을 해야지만 우리는 good decision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contradict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contradict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모순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반박한다.
반박한다. 어떤 가정을 반박한다. 어떤 가정입니까? Conventional economics. 전통적인 경제의 어떤 가정을 반박한다.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감정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는 역할을 잘 안 할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박한다는 거야. 이 결과는. 자, here it is assumed that. 여기에서는 끊고 that이야라고 가정되어집니다. 의사결정이 can be modeled. 모델링 됩니다. 되다 라고 해놓고 as being generated in stoic, unemotional fashion and that's why decisions tend to be optimal.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stoic 한 상태로 발생되어 모델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스토익이 무슨 말이냐? 이제 스토익이라고 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게 효율 죄송합니다. 금욕주의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윤리 시간에 배우나 모르겠는데 스토아 학파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토아 학파가 뭐로 유명? 금욕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냉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냉정한. 그래서 impassive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냉정한. 약간 냉정해. 그리고 이게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면 요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발생되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과거의 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감정이라고 의사결정은 감정과 상관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that's why 그것이 이유야. 의사결정이 굉장히 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한 것은 과거의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나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한 번 더 밑줄 쳐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시사합니까? that이야라고. 감정은 실제로는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 여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거티브 롤은 뭐예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enhance와 counter. 이 counter가 뭘 받은 거예요? 위에서 contradict. 이거를 받은 거죠. contradict를 받은 거다. 여기 보기에서 이 hinder, control 이건 같은 말입니다. 방해한다, 통제한다 같은 말이고요. 뭐 deny도 사실 같은 말이죠. 이거 distort는 왜곡이고, 그렇죠? 요거 같은 말일 거고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저는 이거 뭐 한 60분이면 되겠지? 하나에 10분짜리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건 제가 하고 했던 말 중에서 시험에 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놓친 게 없는지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수업 같이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더 봐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했던 것들도 잊지 마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죠. 요즘 세상 좋지 않습니까? 그냥 그 AI 돌려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 예시 좀 봐줄래? 하면은 툭툭 던져집니다. 네, 그런 거 보셔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필기한 부분은 똑같이 그 영상 아래에다가 하단에다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어지럽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지럽지만 혹시 뭐 놓친 게 있나 이럴 때 필기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 그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